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그, 이제 우리, 지난번에 TGR 컨퍼런스 하면서 이제 받았던 코멘트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사실 크게, 크게 보면 이제 한 가지, 뭐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메소드라고 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그 좋은 저널 아니면 임팩트가 있는 저널과 임팩트가 없는 저널 아니면 뭔가 좀 더 아카데믹하게 PhD를 할 때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아마 내가 쓴 논문을 조금 분석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어, 전체 등급 중에 우리가 12점이 맥시멈이고, 빵점이 이제 미니멈인 거거든요. 레프에서. 근데 이게 11점을 받은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4스타 중에서도 그러니까 4스타 플러스 그다음 4스타, 그다음 4스타 마이너스 요게 4스타 클래스인데 요게 이제 4스타를 받은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왜 4스타를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잠깐만 설명해 줄게요. 요게 뭐냐면, 그냥 하이브리드 배가 있어요. 이게 배터리 추진 선박이 있는데, 그 선박에 대한 코스트, 인바이러먼탈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한 거예요. 그쵸? 이제 그런 케이스 스터디예요. 근데 얘를 케이스 스터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뭘 붙였냐면, 멀티 크라이테리아 디시즌 메이킹이라는 이런 메소드를 먼저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렇게 뉘앙스를 띠냐면, 이 멀티 크라이테리아 디시즌 메이킹이라고 하는 어떤 메소드를 좀 활용을 했구나. 뭐 단순히 그냥 활용했다는 느낌보다는 좀 뭔가 거기에 뭔가 임프루브를 했구나라는 느낌이 조금 들게 요거를 먼저 내세운 거죠. 방법론을 먼저 내세우고 그다음 케이스 스터디를 이렇게 내세웠어요. 그러면서 자, 이 스터디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냥 굉장히 심플한 스터디예요, 사실. 이 실제로 우리 저 스코틀랜드에 운항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페리가 있고 요 배를 우리가 경제서 분석 한번 하고 그다음에 환경성 분석 여기 여기 어디 갔나 환경성 분석 여기 환경성 분석 한번 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어세스먼트 한번 하고 그리고 걔네들을 합쳐서 이렇게 돈으로 이제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사용할 때 그리고 이게 디젤 일렉트릭 프로펄션 할 때 디젤 메카니컬 프로펄션 할 때 어떤 게 제일 좋은지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의 멀티 크라이테리아 디시전 메이킹 기법을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제 그 차이를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요. 근데 그럼 굉장히 평범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쵸? 예. 근데 여기에 이제 키 포인트는 뭐냐면 어, 이게 참, 네. 자, 여기 자 인트로덕션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면 그냥 일단 하이브리드 선박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해요. 그냥 하이브리드 선박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이브리드 선박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쵸? 근데 어, 여기 자, 여기 그 다음에 요 내용, 요까지 내용은 뭐냐면 하이브리드 선박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선박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규먼트가 여기에 있었던 거고. 근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메소드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게 멀티 크라이테리아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이제 가정이 하나 들어오는 거죠, 여기. 그러면서 멀티 크라이테리아 디시전 메이킹은 어떤 식으로 현재 적용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적어요. 적으면서 무슨 내용을 하냐면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기존의 멀티 크라이테리아 디시전 메이킹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멀티 크라이테리아 디시전 메이킹으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하이브리드 그 배에 대한 어널리시스를 하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다 적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쭉 이렇게 앞에 문제들을 다 적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핵심일 때 아규먼트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메소드 방식을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고 그런 걸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리스닝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내 리서치에서는 그 멀티 크라이테리아 디시전 메이킹을 어떻게 임프루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이제 적는 거죠. 적으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방법을 여기 이제 요 위에 있는데 방법론은 여기 요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는 요렇게 하겠다. 근데 이 핵심이 뭐냐면 근데 은근히 굉장히 심플해요. 이게 이 컨벤셔널 멀티 크라이테리아 디시전 메이킹의 한계가 뭐냐면 이게 멀티 크라이테리아다 보니까 다양한 크라이테리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하는데 내가 보는 크라이테리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그러니까 가격, 그리고 뭐 성능, 뭐 디자인, 뭐가 있을까요? 뭐 메인터넌스, 그런 뭐 레퓨테이션,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이게 각각 다 하나의 크라이테리아란 말이죠. 근데 얘네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지 비로소 A 자동차와 B 자동차 중에 뭐가 더 나은 애인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는 가격이 싼데 디자인이 안 좋아. 그러니까 B는 가격이 비싼데 디자인이 좋아. 이때 내가 뭘 결정을 해야 될지는 얘 두 개를 합쳤을 때 비로소 디시전 메이킹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디시전 메이킹 기법의 크라이테리아의 문제는 뭐냐면 각각의 크라이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유닛 밸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가격, 그건 돈이잖아요. 그죠? 뭐 디자인, 이런 거는 이제 유닛 리스잖아요. 그죠? 유닛이 아닌 거. 그게 또 하이브리드 배 같은 경우에도 돌이켜보면 코스트는 돈이지만 인바이러먼트는 이미션 양이고 그다음 리스크는 리스크 레벨이거나 아니면 뭐 프로바빌리티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개가 인컴패터블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를 묶어야지만 비로소 뭔가 제대로 된 informed decision making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소개된 기법들은 어떻게 얘네들을 묶냐면 돈, 뭐 이미션 양, 무슨 리스크 밸류가 있다면 얘네들의 유닛들을 다 버려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어마어마한 정보가 사라지게 되죠. 맞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웨이팅 팩터라는 걸 넣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약간의 이제 뭐랄까 보정이라고 하죠. compensation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이 value들이 컨버전 하면서 아주 심각한 오류들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디시전 메이킹이 그 뭐랄까 신빙성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 앞에 요 limitation of conventional 그 MCDA에서 아규를 막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럼 나 솔루션은 뭐냐? 나는 그 유닛을 버리면 안 되고 유닛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었어요. 되게 심플해요. 뭐냐? 뭘로 통합하냐? 돈으로 통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environmental impact도 돈으로 환산하고 리스크 밸류도 돈으로 환산하자는 거죠. 그래서 모든 크라이테리아가 돈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이제
요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유닛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유닛에 해당하는 요런 그 그래프를 세워서 결과적으로 제일 값이 적게 나가는 애가 제일 좋은 애라는 거죠. 그러면 그 뭐랄까 어드밴티지가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유닛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정보의 손실을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네터리 밸류로 바꿀 때는 유닛이 디스토션은 돼도 미싱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CO2 하나가 뭐 1kg의 CO2가 예를 들어 10달러치랑 이퀴밸런트 하다라고 우리 누군가가 그렇게 가치를 매겼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잖아요.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데는 악유가 있겠지만 그 가격을 매기는 데는 분명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CO2 하나를 재청정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10달러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정했다라든지. 그렇죠? 이해가 되죠? 리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그 돈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이 배가 어떤 리스크를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이 배의 손실 값어치가 돈으로 환산이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가지고 되는 그 기존의 어떤 문제점을 막아낼 수가 있다.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요. 요거는 제가 만든 기법이고 얘는 기존의 멀티 크라이테리아 디시전 메이킹을 갖다 넣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죠. 그렇죠?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악유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고 이게 그 멀티 크라이테리아 디시전 메이킹은 사람의 그 웨이팅 팩터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의 서브젝티브니스를 그 뭐죠? 저변에 깔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동차를 살 때 나는 디자인에 더 많은 밸류를 줄 거야라고 엎어버리면 걔의 웨이팅 팩터가 뭐 더블 아니면 트리플이 되고 내가 가격에 더 좋은 가치를 줄 거야 하면 그 가격에 대한 정보에 더블 트리플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모네터리 밸류로 바꾸게 되면 그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서브젝티브니스가 없어지고 그냥 오브젝티브한 밸류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서브젝티브니스를 가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 이렇게 똑같은 제품인데 자신이 넣는 웨이팅 팩터에 따라 결과들이 천차만별의 차이가 나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도 나고 뭐 이렇게도 나고 이렇게도 나고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에 뭐 돈에 더 많은 가치를 둘 건지 뭐 리스크에 더 많은 가치를 둘 건지 이거에 더 많은 가치에 따라서 결국은 값이 달라진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제대로 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분명한 장애가 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증명을 하는 거죠. 왜 그 기존의 디시전 메이킹 문제가 있고 왜 내가 한 그 인핸스된 기법이 좋은지 그러면서 그걸 아까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보여주고 증명을 했던 게 이렇게 논문이 되죠.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웨이팅을 이꼴로 가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 코스트를 하이로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뭐 인바이러먼트를 하이로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리스크를 하이하면 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게 기존의 기법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다. 아무튼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저는 이 논문에서 두 가지의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메소드에 대한 거. 그러니까 기존의 메소드의 문제점을 짚고 그리고 enhanced된 멀티 크라이테리아 디시전 방법을 제안했다. 근데 이 제안한 메소드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에만 어디 국한된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원래 알고자 했던 하이브리드 선박이 과연 친환경적이고
그 feasible한 선박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게 됐다. 이제 그 두 가지, 그게 이제 오리지널, 그러니까 그게 오리지널 contributions to industry에 되는 거고, 그리고 아카데믹 노블티는 아까 말한 그 메소드에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그 치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승만이나 그 대정이도 마찬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이것과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의 방식이 케이스 스터디를 포커스에 잡고 메소드를 이제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 스터디 자체는 이제 의미가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뭐랄까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 개별적인 연구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그러니까 PhD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좀 그런 질문들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지금 한 연구가 그냥 이 배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 이런 질문들이 있죠. 대정이 최근 질문 중에 기억나나? 똑같은 질문 한번 받았었잖아, 그지? 그 KCS 배를 네. 케이스 스터디로 했는데 그럼 이 배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게 딱 그거라는 거지. 그게 만약에 네가 대답을 할 때 이게 그러니까 이 배에만 적용이 되는 아주 케이스 스페시픽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네의 노블티가 확 이제 줄어들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어떻게든 이제 그 대정이 네가 하는 논문이 분명 케이스 스페시픽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게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근데 그거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CFD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 다만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논문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하냐면 네가 하고 있는 그 뭐 KCS 선박 하나 하고 그다음 좀 작은 선박하고 좀 더 뭐 몇 가지 종류의 선박들을 가지고 똑같은 연구를 해서 그거에 대한 트렌드들을 한 번에 다 보여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선박의 특정 파라미터에 따라서 어떤 조종 성능이 어떻게 변화가 하는지 그러면 뭔가 보편성을 가지게 되잖아.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의 제너럴 옵저베이션이 가능해진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배, 내가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던 그 배도 아마 이럴 가능성이 높다. 만약 코릴레이션이 선명하게 보인다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 그죠? 이해가 되나?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거. 그리고 한 개만 살짝만 더 보여줄게요. 요 논문은 이제 10점 받은 거, 그러니까 그 4스타에서 4스타 마이너스 받은 거 똑같아요. 얘도 뭐냐면 이 이 그 이 똑같은 하이브리드 아까 급인데 약간 좀 얘는 그냥 뭐 옵티멀 프로포션 시스템을 뭘로 할지 뭐 그거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였는데 근데 얘도 좀 약간 이 트리키하게 요렇게 썼어요. An effective framework for life cycle and cost analysis. 이런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새로운 기법이 어, 나온 건가?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아, 메소드에 뭔가 노블티가 있나라는 접근을 이제 먼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한 거라는 걸 이제 이렇게 뒤로 살짝 이제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 스타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쭉쭉쭉쭉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어세스먼트가 어쩌고 저쩌고 여기 보면 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요 챕터 1에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규가 이거예요.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하고 코스트 어세스먼트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다. 사람들이 왜? 너무 복잡하고 뭐 지식도 없고 이게 선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쓰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모델링 해가지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죠. 그래서 뭔가 좀 옵티멀하게 진짜 누구나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와 어널리시스와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가 가능하도록 뭔가 저 뭐지 플랫폼 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아규먼트였던 거죠. 그죠?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누구나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하도록 뭔가 툴이 필요하다. 이제 그게 이제 그 모티베이션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접근을 했던 게 이 모듈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뭐 다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하려면 하나의 액티비티들이 이렇게 쭉 모델링이 다 돼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그냥 모듈로 하나 그냥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저의 입장에서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냥 인풋만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가 가지고 있는 그 컴플렉시티를 그 모듈 안에 인캡슐레이션을 시켜서 유저는 몰라도 지식이 없어도 이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사용을 해서 요런 요런 뭔가 예, 요런 이 다양한 그 선박 라이프 사이클 액티비티가 있으면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서 그냥 필요한 모듈만 꺼내서 사용하면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뭐 요런 모듈들이 요런 모듈들이 있다.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하고 뭐,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실제로 랩뷰로 하나의 이제 간단한 소프트웨어로 만들고 그렇게 어떻게 되는지 대충 보여주고 그리고 그걸 이제 요 케이스 배에다가 적용을 해서 요런 이렇게 해서 요런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그리고 이제 그 먼저 케이스 스터디가 끝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논문인데 제가 그냥 이제 뭐 옵티멀한 이 제목을 바꿨다고 하면 생각해요. 그러니까 옵티멀한 프로포션 시스템을 앞에 두고 그냥 라이프 사이클 뭐 프레임워크를 뭐 뒤에 둔다든지 아예 안 뒀다고 치고 그리고 요거에 대한 내용을 메소드에 대한 내용을 그냥 생략하고 그냥 케이스 스터디에 집중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임팩트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 디스커션에 보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이 연구의 노벨티가 뭐냐? 뭐 사실은 그렇진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모듈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이 누구나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저 어프로치 그 뭐지 뭐랄까 아이디어가 제공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에 대한 베리어가 낮아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아규를 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노블티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 하이브리드 배의 뭐 좋은 점 어쨌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를 하면 이 메소드가 아이디어는 괜찮지만 근데 그 진짜 임플리멘테이션이 될 정도로 완성이 된 메소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가 그 이야기한 이 지금 만든 이 모델은 사실은 내가 한 이 케이스 스터디에 밖에는 안 돼요. 이게 보편적으로 하려면 훨씬 더 많은 그 노력과 이 모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뭔가 이 보편성을 담보하는 모델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난 뒤에 이 그거의 하나의 증명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한 걸로 그렇게 이렇게 논문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제 글을 쓸 때 먼저 어떤 보편적 메소드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먼저 적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명으로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를 수행한다라는 접근으로 하게 되면
이 똑같은 논문이더라도 훨씬 더 임팩트가 강해져요. 제가 최근에 어플라이드 에너지 내가 그 썼던 거 리젝트 된 거 혹시 기억나나요? 그 논문은 이렇게 접근을 안 했거든요. 그 논문은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순수 메소드 부분을 내려놓고 진짜 그 아규먼트 베이스로 그 리즈닝을 했어요. 저는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이제 리젝트된 코멘트가 뭐냐면 사이언티픽 노블티가 안 보인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소돌로지를 뭔가 임프루멘테이션이나 임프루브한 그런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소드에 대한 뭔가 노블티가 안 보인다라는 게 그 코멘트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 좋은 논문에 내는 경우에는 그런 코멘트들을 항상 달고 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PH들을 할 지금 병욱이 형이 끊긴 건가요? 아, 전 제가 계속 멈추는 줄. 그렇네, 나도. 때, 지금, 그렇네. 또 지금 계속 끊기고 있는 거 맞지? 네, 끊기고 있습니다. 아, 늘 끊임없이